밖에 창문 좀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밤 6시 같죠? 눈이 펑펑하고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1년 후의 미래가 어떨까요? 밝죠? 미래가 기대되죠? 1년 후가 기대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저희는 그 중에 정말 대단한 유산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서류 뛸 일이 있어서 2015년부터 제가 연봉을 얼마를 벌었는지 그런 거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매해 어마어마하게 제가 성장을 했더라고요. 자랑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사실 저희가 직장 생활하면서 연봉 500만 원 1년에 오르기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로스를 2번을 달성했다면 1년에 1,800만 원 이상의 연봉이 성장했다는 뜻이잖아요. 그거 못했을 때도 되게 아슬아슬하게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굳은 날씨에 여기까지 오셔서 강의 들으시고 초대하시고 하신 거 보면 곧 여러분도 금방 연봉 1800 1년에 쭉쭉 성장하는 리더님들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제 넘게 제가 또 약간의 리더십을 했네요.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리셋 다이어트 강의를 하려고 해요. 사실 저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없었어요. 저는 왜냐면 살이 찌는 체질이 아니었어요. 분위기 왜 이러죠? 자존심이 상하네요. 저는 배대준 리더님이 되게 조금 더 재밌어 하시는데 저는 처녀 때 진짜 살이 안 쪘어요. 제가 옛날 사진을 좀 찾아서 올릴까 이런 반응일까봐 했는데 안 보여가지고 못 올렸네요. 제가 살이 찌는 체질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의 생활을 되돌아보면 제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 겨우 한 숟갈 뜨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이면 배도 안 고픈데 일단 나가서 밥을 먹어야겠죠. 밥을 먹고 저녁까지 또 앉아서 일을 하다가 퇴근해서 친구들 만나서 또 뭐예요? 또 밥 먹어요. 그리고 그렇게 놀다가 술은 잘 안 마셨어요. 그렇게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바로 뭐예요? 화장 지우고 자기 바쁜 하루를 매일매일 보냈어요. 놀고 먹고 일하고 앉아서 먹고 일하고. 그런데 제가 살이 안 쪘단 말이에요. 안 쪘어요, 여러분. 나중에 단톡방에 제 사진 한번.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살이 찌는 거예요. 왜 찔까요? 저 결혼하고 나서는 애기도 제가 키우죠? 모유수유도 하죠? 청소하지, 밥하지, 빨래하지. 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엄청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저랑 같이 밥 먹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별명이 한 입만이에요. 한 입만. 별로 많이 먹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먹는 양이 는 것도 아니고 운동량이 늘었는데 왜 살이 쪘을까요, 여러분? 스트레스?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게 유산화 리셋 다이어트입니다. 자, 비만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몸무게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체중계로 올라갔는데 내가 몸무게가 앞자리가 바뀌었다든지 뭔가 불만이 생겼을 때 살이 쪘구나 라고 느끼셔요. 그런데 사실은 비만은 제가 여기 명백하게 이야기했지만 체지방이 과다한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비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걸 빼면 안 되고요. 체지방을 빼셔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요? 네, 리셋을 하는데 리셋을 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죠? 인바디를 하셔야 돼요. 인바디를 하면 체중도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숨어있던 비만까지 찾아냅니다 하면서 적정 체지방률 그리고 여기서도 뭘 빼래요? 지방을 조정하라 그러죠. 그럼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체지방. 내가 내 몸에서 다른 걸 빼는 게 아니고 체지방을 빼는 다이어트를 찾아내셔야 되고 그 전에 내 몸에 지방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꼭 인바디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인바디 회사가 되게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왜냐면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체중계에 올라가서 단순히 내 몸무게가 57이다, 55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 몸에 있는 체지방이 몇인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다이어트 하기 전에 꼭 리셋 다이어트 하기 전에 여러분 누가 리셋을 하시든 본인이 리셋을 하시든 아니면 내가 지금 나는 비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몇 분 보이는데 날씬한 분들? 네, 비만이 아닌 것 같죠?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리더님? 몸에 체지방이 없는 거의 기준이 여자는 아까 제가 30%라 했는데 그 미만이세요? 맞아요. 이렇게 본인이 체지방이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저 체지방 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비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노코멘트 할게요. 왜냐면 겉으로는 볼 수 없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체지방이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우리가 비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인바디이고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내 몸무게를 줄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 있는 체지방의 퍼센테이지를 낮추는 게 중요하겠죠. 체지방의 퍼센테이지를 날리면 당연히 내 몸에 있는 지방을 빼야 되고 두 번째로 뭘 해야겠어요? 여기 있죠. 근육량은 올리고 체지방은 낮추는 게 올바른 다이어트고 저희 유산에서 그런 다이어트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체지방이 자꾸 찌고 우리가 비만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 여자 이제 외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꼬집고 있죠. 자, 살이 찌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많이 먹어서. 또 잠을 안 자서. 불균형. 소비보다 섭취 칼로리가 높아서. 자, 여러분들이 해주신 말씀은 다 맞아요. 비만은 한 가지 원인으로만 살이 찌는 게 아니고 사람들마다 같은 원인으로 살이 찌지 않아요. 볼까요? 누구는 대사증후군 때문에. 대사증후군이 뭐예요?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과 같은 대사를 일으키는 것이 원활하지 못하는 대사증후군 때문에 살이 찌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살이 찌는 사람도 있어요. 또 뭐가? 아까 말씀하셨죠. 소모 칼로리보다 섭취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찌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본인이 살을 찌는 이유의 원인을 알면 살을 빼기가 굉장히 쉽겠죠. 출산으로 인해 살이 찌시는 분들도 임신을 하면 호르몬이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이 빠지기가 힘들어요. 그런 모든 분들이 살이 찌는 이유가 굉장히 많아서 어떤 건지도 모르고 되게 괴롭죠. 근데 이런 원인들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다이어트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먼저 제가 볼게요. 아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는데 영양관리 미숙으로 인한 비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양관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로리가 내가 먹는 칼로리가 총 칼로리가 섭취 칼로리보다 높아도 당연히 비만이 되죠.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는데 살이 안 찌면 그것도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영양관리 미숙으로 인한 비만은 칼로리 조정도 되겠고 또 불균형하게 섭취를 하시는 분들 지나치게 한 가지 영양소를 많이 드시는 분들 얼마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다이어트가 있죠. 네? 원푸드 중에서도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있었어요. 원리상으로는 굉장히 맞는 다이어트인데 그것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 음식만을 가지고 다이어트 하는 것도 성공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뭐예요? 마라톤. 다이어트는요 평생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건데 한 가지 음식으로 효과를 봐서 살을 뺀다고 그 방식을 평생 유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 1년 12달 먹으면 질리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꾸준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찾으셔야 돼요. 자,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잘 먹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요거는 되게 조그맣게 써놨죠. 탄수화물은 어떻게 먹으란 소리예요? 적게. 왜 우리가 영양을 균형 있게 먹으라고 하면서 탄수화물은 적게 먹으라고 할까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에너지를 내주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이긴 하지만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다 타고 나야 그 다음으로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탄수화물이 다 타서 이제 지방으로 쓰이려고 할 때 또 탄수화물 먹고 이제는 지방을 쓰려고 하면 또 탄수화물 먹으면 지방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 그럼 제가 아까 말했던 체지방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당연히 빠지지가 않아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내 지갑 안에 있는 현금과도 같아요. 급할 때 언제나 꺼내서 쓸 수 있는 현금인 거죠. 탄수화물이. 그런데 지방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 잔고, 은행에 있는 돈과도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쓰려면 은행까지 가서 찾아와야 돼. 그러니까 뭘 쓰게 돼요, 사람들이? 지갑 안에 있는 돈을 쓰게 되죠. 그게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탄수화물 섭취는 조금을 하셔야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는 적게 해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진짜 골고루 드시는 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골고루 먹으라고 한다고 이렇게 3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드셔야 돼요 한다고 이거를 또 많이 먹으면 뭐에 위배가 돼요? 내가 먹는 섭취 칼로리가 오버가 되면서 소비 칼로리보다 넘치게 되면 당연히 이것도 비만의 원인이겠죠. 당연히 적게 드시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평생 조금 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계획을 잡아보면 한 달에 500칼로리 정도를 내가 적게 먹어볼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루에 500칼로리면 한 끼에 100칼로리씩 적게. 밥 한 공기가 몇 칼로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150? 되게 조금 드시네요. 화내셨어요. 300이래요. 300! 화내셨어요, 옆에서. 300칼로리야. 한 공기에 300칼로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세 끼를 어떻게 해야 돼요? 3분의 2 공기. 평생 그렇게 드셔야 돼요. 하기 싫어요? 그래야 살이 빠져요. 방법이 없는걸요? 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당 100칼로리씩 줄이면 300칼로리가 줄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200칼로리를 뭐 하셔야 돼요? 운동. 근데 저 같은 체질의 여자가 200칼로리 소모하려면 어느 정도 운동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1시간 걷기, 빠른 걷기. 200칼로리 그거 태우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꾸준히 실천을 매번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칼로리가 낮은 대체 식품을 찾으셔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비만이 원인이신 분들도 있어요. 아무리 살을 빼고 싶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슐린이 고장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인슐린은 많이 분배되면 적게 먹든 많이 먹든 살이 쪄요. 왜냐면 인슐린이 많이 분배되면 폭풍 증가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거 보이세요? 하이 GI라는 거는 GI 지수가 높은 음식이 있고 GI 지수가 낮은 음식이 있어요. GI가 뭐냐면 우리 혈당 안에 있는 혈당 지수인데 혈당, 내 혈액 안에 졸리기 시작한다. 어려워요? 내 혈액 안에 당이 올라가게 하는 음식이 있는데 음식 중에서도 조금 올라가게 하는 음식이 있고 많이 올라가게 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럼 우리 많이 올라가게 하는 음식 한번 먹어볼까요? 그럼 인슐린이 얼마큼 나와요? 많이 나오면 그냥 여러분 원리를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짧아요. 이 강의 시간이 궁금하면 따로 찾아오시고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살이 찐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인슐린을 조금 나오게 하는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조금만 나오게 하는 음식들을 드시면 돼요. 근데 인슐린을 진짜 많이 나오게 하는 음식이 뭐예요? 혈당. 포도당이 100이에요. 100. 자, 포도당이 100이나 돼요. 그럼 우리는 다이어트 하려면 우리가 칼로리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고 섭취 칼로리를 줄이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슐린을 덜 나오게 하는 음식을 먹어야겠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인슐린을 덜 나오게 하는 음식들을 제가 여기 쭉 나열을 해놨어요. 포도당이 몇이래요? 100. 20대는 거의 찾아볼 수, 뭐 샐러리,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거 얼만큼 드실 수 있겠어요? 그쵸? 근데 이런 음식 하여튼 내 입에 맛없는 음식이 살이 덜 찌네요. 로그아웃 되셨대요. 네. 자, 두 번째. GI가 높은 식품은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봤어요. 의외예요. 저는 바게트가 GI가 카스테라보다 높을 줄 몰랐어요. 놀랍죠? 카스테라를 먹어야겠다. 좋은 생각인데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칼로리는 높아요. 네. 이거 다 찍으셨어요 지금? 그럴 필요 없는데. 자, 칼로리도 아까 500칼로리 정도로 줄일 수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GI도 잡아서 인슐린도 덜 나오게 하는 음식을 내가 막 머리 계산해서 드시려면 평생 계산하시겠어요? 밥상에서? 못하죠. 완벽한 한 끼의 영양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게 바로 뉴트리밀이에요. 뉴트리밀 3숟갈을 먹으면 진짜 배가 너무 부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깜짝 놀라시네요. 몇 숟갈 드세요? 4숟갈 드세요? 3숟갈 정량 더 드시면 안 돼요. 그러려면 밥을 드셔야 되는 거고. 아니 근데 뭐 4숟갈 먹어도 한 400칼로리니까 4, 32, 1200칼로리면 일반 칼로리랑 비슷한데 3숟갈 먹는 게 정량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3숟갈을 못 먹어요. 2스푼 정도 먹어요. 그래도 배가 불러요. 그리고 되게 포만감이 오래가요. 신기해요? 근데 뉴트림 제 기초대사량도 굉장히 낮거든요. 뉴트리밀은 한 끼에 정말 배 터지게 먹어도 235칼로리. 그럼 우리가 아까 제가 하루에 500칼로리 줄이는 게 되게 좋다고 했죠. 이걸로 하면 칼로리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고 두 번째로 뉴트리밀은 또 뭐가 낮은가 하면 혈당 지수가 낮아요. GI 지수 그게 몇이에요? 23. 아까 20대 뭐 음식들 미역, 브로콜리 이런 거 보셨죠? 그거 먹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제가 아까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평생 미역 먹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못 먹어요. 맛없고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삶에 먹는 재미가 얼마나 근데 그죠? 근데 뉴트리밀은요 맛이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자, 235칼로리에 담아낸 알찬 영양. 빠지는 게 없고 다 있는데 이렇게 다 넣었는데 235칼로리야. 이게 뭐예요? 과학이에요. 들어갈 건 다 들어갔는데 235칼로리밖에 안 들어간 이 뉴트리밀이 유산의 과학이에요. 여러분 침대만 과학이 아니고요. 다이어트도 과학이에요. 머리를 쓰시면요. 재밌고 쉽게 살을 빼실 수가 있어요. 몸을 쓰지 말고 머리를 쓰세요. 그렇게 머리를 유산화 연구진들이 다 이미 머리를 써서 이런 제품들 만들어놨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섭취만 하면 돼요. 콜레스테롤 하고 이렇게 하고 GI 지수도 이렇게 낮고 맛도 풍부하고 다양한데 너무 맛있어요. 한번 안 드셔보신 분 뉴트리밀 나 태어나서 입에 대보지도 않았다 하신 분 계세요? 네, 몇 분 계시네요. 초대자분들한테 한번 타달라고 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뉴트리밀 자랑을 조금 더 할게요. 이게 저희 메인이기 때문에 먹기 어때요? 쉽죠? 물에다 숟가락으로 2숟갈 넣어서 흔들어서 먹으면 되죠? 설거지도 없어서 너무 좋아요. 저희는 아침에 설거지통에 뉴트리밀 아니 이거 쉐이크통만 3-4개가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때요? 완벽하죠? 다 들어있죠? 그리고 이렇게 쉽고 완벽하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희 뉴트리밀은 안전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는 어떤 먹거리보다도 단연컨대 뉴트리밀은 안전한 식품입니다. 왜냐면 저희는 일단 오염된 식품은 하나도 쓰지 않았고 항상 검사를 하는데 여러분 마트에서 드시는 제품들 사과 그냥 대충 농약 닦아서 드시면 막 검사하세요? 거기 뭐 중금속이 있는지 검사해서 안 드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논 GMO로 만든 정말 안전한 제품이고 안전하고 맛있고 쉽고 효과적인데 안 먹을 이유 없겠죠. 이 정도면 평생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이거 하나만 드셔도 다이어트 진짜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식이섬유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아까 그거 먹고 배가 고프다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화해버지 한번 드셔보세요. 화해버지 먹으면 진짜 다이어트에 좋은 효과가 나요.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맛이 어때요?
입맛이 뚝 떨어지는 맛이에요. 입맛이 뚝 떨어져요. 이거 먹으면 다른 거 먹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저녁에 막 배고파가지고 괜히 허기지고 뭐 먹고 싶을 때 뭐 드시면 돼요? 할아버지 드시면 입맛이 뚝 떨어지고 빨리 자고 싶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콜레스테롤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이 있고 배변량이 증가돼서 다이어트하는 여성분들은요 칼로리를 500칼로리를 하루에 내 몸에서 줄이려면 식사에서 줄이려면 양을 줄여야 되고 양을 줄이면 뭐가 돼요? 변비가 유발되고 영양이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래서 20대 한국 여성분 중에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애를 낳아도 저는 골다공증이 안 걸렸는데 제 20대 때 다이어트 안 했거든요. 저는 산부인과 가서 유사 하나 먹기 전이었어요. 검사를 했는데 골밀도가 진짜 높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다이어트를 한 적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골고루 먹었는데 그런 왜 얘기가 일로 빠졌죠? 네, 어쨌든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해서 이런 식이섬유를 드시면 콜레스테롤도 낮춰줄 수 있고 식후 혈당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인슐린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게 화이버즈 플러스예요. 네, 그래서 원활한 배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변비가 걸리지 않아요. 오히려 전화가 막 오죠, 매일. 화장실 간 얘기를 그렇게 저한테 다들 하세요, 고객분들이.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간다고 자랑하는 거는 화이버즈 드신 분들밖에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엄청 자랑하세요. 그만큼 많이 나오고 쉽게 보고 잔변감이 없어요. 다이어트 하면서 이렇게 괜찮은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화이버즈 드시는 분 말고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드셔주는 게 굉장히 좋대요. 제가 어저께 다이어트를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다이어트 강의를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저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먹는 게 좋다고 하지만 특히 단백질을 먹는 게 좋은 이유는 일단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배가 덜 고파서 공복감이 없어요. 왜 우리가 고기 먹으면 되게 든든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먹는 고기에는 순수 단백질은 딱 20%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누트리밀 같은 거는 단백질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근육량을 유지해야 아까 그랬죠. 인바디에서 보면 제가 근육량은 높이고 체지방은 낮추라 그랬잖아요. 근육량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고 기초대사량이 그런 근육량이 유지되면서 기초대사량이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혈당과 인슐린의 기복이 커지는 것을 조절. 여기 인슐린 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백질을 먹음으로 인해서 인슐린을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GI 지수가 높은 음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단 음식도 있지만 고탄수화물도 있었어요. 바게트도 고탄수화물이라 아마 GI가 높았을 텐데 그거를 또 기복이 커지고 낮춰지는 것을 도와주는 게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좀 부었어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제 저녁에 뭘 먹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붓기가 있었던 사람들은 탄수화물 많이 드신 분들이고요. 좀 빠진 분들은 단백질 많이 드신 분들은 붓기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뉴트리민에도 단백질이 들어가 있지만 유청 단백질과 콩 단백질로 해서 쉐이크가 한 가지 더 추가돼서 단백질을 더 많이 드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유청 단백과 콩 단백이 있어요. 요즘에는 식물성 단백이 굉장히 각광받고는 있어요. 그리고 호르몬을 잡아야 되는데 호르몬은 어떻게 잡냐면 저희가 다이어트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제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을 태우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은 마그네슘을 많이 먹으면 그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대요. 마그네슘 많이 드셔야겠죠. 근데 저희는 헬스팩에 1대1로 잡으면서 마그네슘을 확 높여놨죠. 그래서 마그네슘을 많이 드시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내가 배고프다 느끼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 호르몬을 잡아주는 것도 충분한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 호르몬을 잡기 위해서 또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이어트에는 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있어요. 헬스팩이에요. 헬스팩은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린 미네랄 뭐 여러 가지 것들 영양소가 굉장히 꽉 차게 들어가 있고 이번에 아까 앞서서 호스트분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인슐린턴스 테크놀로지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여서알에 다 담아놨고 이 여서알이 온전히 내 몸으로 다 흡수될 수 있도록 기술력을 높여놓은 제품이 바로 헬스팩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나는 영양제는 내가 집에 있는 거 먹을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활동한만이라도 적어도 우리 제품을 꼭 드셔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헬스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너무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셀센셜도 드셔도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몸에 지방을 태우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을 도와주는 게 마그네슘이 있는데 마그네슘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헬스백을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메가는 왜 먹어야 돼요? 이거 생선기름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는데 왜 오메가를 드셔요? 왜냐면 왜 먹어야 되는지 다이어트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름이 들어가면 아까 그랬죠. 제가 좋은 지방은 저희 몸에 굉장히 포만감을 줄 수가 있는데 지방을 음식으로 먹기가 코코넛 오일 같은 거 드시면 되는데 힘들죠. 그래서 오메가 같은 거 드시면 굉장히 포만감이 유지가 되면서 단 음식이 땡기지 않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단 음식을 먹고 싶구나 하면 내 몸에 오메가가 부족하네? 오메가를 좀 많이 섭취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방세포가 이것도 복잡한 얘기인데 지방세포 왜 우리가 학술적으로 생각을 하면 주변에 지방 흡입하시는 분들 보셨어요? 그런 분들 지방 흡입하면 원래 살이 다시 지방이 안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시 그대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걸 방지해 주는 게 오메가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서 덜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우울하죠. 근데 그거를 방지해 주는 게 또 역시 오메가예요. 꼭 드셔야겠죠. 그리고 유산균은 이 5가지 음식, 요거트, 견과류, 과일, 채소, 잡곡밥 5가지를 꾸준히 먹었을 때 이거 모든 것들은 다 살이 빠지는 음식이래요. 그 중에 1위가 요거트가 나왔어요. 요거트 중에서 플레인 요거트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유산균 때문에. 유산균 안에는 내 몸속에 있는 살을 찌게 하는 비만세균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균을 지속적으로 드셨을 때 다이어트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바이오틱을 소개해 드릴게요. 100억 마리 유산균을 한 포로 간편하게 털어넣고요. 혹자가 이런 얘기를 많이 이거 샘플 줬어요 저한테?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한 박스 시켰는데 3만원 시켰는데 이게 뭐냐고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꼭 들으셔야 돼요. 14포가 들어있지만 한 포당 100억 마리가 들어있어서 A사 유산균은 100포에 10만원이에요. 그럼 한 포당 1000원이죠. 되게 싸 보이죠. 근데 그 한 포에 몇억 마리가 들어갔어요? 10억 마리. 근데 저희 거는 한 포에 2,500원인데 100억 마리가 들어가 있죠. 그럼 어떤 게 더 합리적일까요? 그거 10포 드실래요? 저희 거 한 포 드실래요? 당연히 저희게 균주도 비교할 수 없이 좋지만 균 수에서도 월등하다는 거. 이 유산균 저희 거 드시면 굉장히 유산균을 드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거고 또 체지방이 아까 저희가 체지방 말을 했는데 지용성 독소가 쌓이고 내장지방이 만성염증을 유발하면 이거 역시 다이어트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라마놀 C300 권해드립니다. 이거를 드시는 분들은 염증이 잡히면서 다이어트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항산화 역할도 해주고요. 그래서 리셋 프로그램을 소개시켜드려야 돼요. 3분 남았어요, 여러분. 1단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단계를 꼭 거치셔야 돼요. 인슐린이 안정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뭘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살을 빼기가 힘들거든요. 1단계 클렌징을 하시면서 인슐린을 안정화시켜주시고 2단계부터는 골고루 모든 영양이 모두 들어가 있는 정상적이고 영양이 풍부하지만 칼로리가 낮고 GI가 낮은 식사를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체중 감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체중 감량을 굉장히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요. 한 달에 막 10kg 빼고 싶어 하시고 이러거든요. 근데 내가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꾸준히 할 거잖아요. 나 한 달에 체지방으로 딱 2kg만 뺄래. 대박이죠. 근데 소비자들은 나 살이 너무 안 빠졌어요. 막 전화가 와요. 얼마나 빠졌는데요? 한 2kg 체지방으로 막 진짜 많이 빠지신 건데요. 저 되게 놀라는데 불만이신데 2kg 이상을 빼시면요 요요 현상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매달 2kg씩을 체지방으로, 근데 체지방으로 2kg 빠지잖아요. 내 몸무게는 3에서 4kg 정도가 빠지고 근육도 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잡을 때 너무 크게 단기간으로 빼는 다이어트를 잡지 마시고 한 달에 체지방으로 2kg 빼는 다이어트를 잡으시고 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 요요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지하는 3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는 간단해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뭘로 드셔야 돼요? 뉴트리밀로 드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권해드렸던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 제품들을 소개해 주신 분과 상의해서 본인에 맞게
웬만하면 유산균, 시산백, 화이버진은 오메가 다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1단계를 5일에서 7일 정도 인슐린 안정화시키는 단계를 하시고요. 2단계는요. 아침, 저녁은 뉴트리밀 235칼로리를 뉴트리밀을 드시면서 점심은 일반 식사 대신 일반 식사는 500칼로리를 넘지 않는, 아까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면 반찬 간단하게 드시면 500칼로리 돼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하시고 내가 이제 원하는 몸무게 빠졌다 하면 그때부터 유지에 힘써주시는데 유지는 쉬워요. 정말 쉬워요. 이거는 아침, 점심 일반식으로 드시고요. 저녁을 뉴트리밀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다이어트가 완벽하게 되고 요요 없고 쉽고 평생 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동기부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좀 갖고 와봤어요. 체지방이 35%, 30%, 20% 쭉쭉쭉 나왔죠. 제가 몸무게를 기재하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 뭘 강조해요? 체지방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 몸에 있는 체지방이 빠져야 보기가 좋고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는데 남성분들은 이 정도까지만 빼도 괜찮겠죠? 그렇죠? 볼 수 없는 몸이죠? 이 정도만 돼도 뭐, 그쵸? 여자는 아까 30%부터 비만이었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25%? 이 정도 되면 너무 좋고. 네. 이렇게 체지방을 내 몸에서 빼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같은 몸무게지만, 몸무게는 틀린데 체지방이 늘고 근육이 는 여자예요. 근육이 늘고 체지방이 줄었을 때 내 몸. 근육 1kg와 체지방 1kg와 부피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네. 자, 저희 유산화 챌린지는 누가 했을 때도 성공했어요. 75%가 성공했으면 내가 25%가 될 수 있을까요? 75%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도전을 다이어트를 해야지 마음을 먹지 말고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교육팀장님이 계시는데 과감히 내년 3월에 한 번 더 다이어트 강의 시켜주세요. 제가 벗고 나올게요. 저도 살을 조금 더 독하게 지금도 날씬해요 저. 근데 조금 더 빼서 진짜 다이어트 전문가답게 살을 빼고 나올게요. 여러분도 결심하고 약속하고 좀 이렇게 저같이 공약 한번 걸어보세요. 네, 제가 3월에 벗고 나오는 그날까지 그때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